자, 확장형 ERP는요. ERP인데 확장형 앞에 E 하나 더 붙여서 ERP라고 불러요. 근데 이걸 우리말로 바꿔서 확장형 ERP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확장형 ERP의 개념은 뭔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다음 단계 이제 마지막 6단계에서 벌어질 상황하고 요게 이제 우리 현재 우리 주변에서 많이 흔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ERP의 현재 주소예요. 현재 이걸 많이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현재 많이 구축이 되어 있고 많이 사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 이제 진화될 단계가 차세대 제4차 산업과 연계된 ERP라고 하는데 지금 이 다섯 번째 파트는 지금 우리 주변에서 기업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형태의 ERP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란 얘기죠. 한번 볼게요. 앞에 여기 extended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줄여서 ERP라고도 부르고요. 그다음에 ERP2라고도 부르는 것도 있어요. ERP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거 우리가 배웠던 항목인데 얘가 지금 현재 외부에 있는 인터페이스 즉그 웹이라든지 확장형 인터넷이라든지 연결되어 있는 현지 시스템들을 ERP2라고 지금 부르는 거예요. 지금 한창 발전 중에 있고요. 근데 지금 알다시피 아까 얘기했던 4차 산업혁명에서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빠지면 안 되는 게 AI하고 빅데이터예요. 그게 있어야지 자율주행도 가능해지는 것들이고 뭐 등등 하다 보니까 AI하고 빅데이터가 기본이 되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ERP 시스템에 추가되게 되면 차세대가 되는 거예요. 차세대라는 것은 다음 세대잖아요. 그러면 현 세대는 바로 이에요. ERP2라고 부르는 거. ERP2나 여기 이 ERP, Extended ERP라고 부르는 지금 이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확장된데 ERP는 기본적으로 있다는 뜻이겠죠. ERP는 있어요. 근데 뭐가 추가됐는데요? 보니까 경영자 정보 시스템이라서 EIS라고 많이 줄여서 써요. 즉 회사의 경영자가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들을 컴퓨터 내에서 클릭하면 정보들이 우리가 마구 정보가 분석돼서 사용될 수 있더란 말이죠. 그럼 경영자 정보 시스템에 어떤 것들이 있나 보니까 경영자 정보 우리 회사에서 경영진 또 사장님, 회장님이 보는 거야.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시스템 관리에 경영자는 생산에 관심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러면 인사에는 경영자는 인사 잘 안 하나? 그 인사가 아니네. 회계는 당연히 관심 있겠죠? 자재는 그다음에 무역은 그다음에 영업은 구매는 경영자를 중심으로 해서 회사에서 벌어지는 그런 회사들에 관련된 항목들이 있다면 경영자는 당연히 이런 것들에 다 관심이 있겠죠. 이거를 모든 정보를 갖다가 하나에 링크 시켜서 어디에다가 집중을 시켜 놓는다. 경영 정보 시스템 여기에다가 집중을 시켜 놓은 경영 정보 시스템이 확장형 ERP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EIS 경영 정보 시스템은 그것도 ERP에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시스템인데 여기에다가 어떤 걸 연결시켰느냐. 지금 여기 보이는 것들은 다 ERP죠, 이거. 그죠? ERP에 추가로 뭐가 더해지면은 확장형 ERP라고 되느냐? 바로 이런 거예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과 인터페이스 또는 이비즈니스를 지원한다.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영어 이렇게 쓰면 아나? KMS, DSS, CRM, SCM, BSC, ABM, VBM. 근데 이거 많이 쓰이는 용어거든요. 관심 있다? 아예 없어. 나도 없어. 그럼 여기 이제 뭔지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KMS라는 것은 지식관리 시스템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니셜로 Knowledge Management System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사뭇 여러분들 있잖아요. 인터넷 서핑하고 등등 포털 사이트 이런 거 보다가 사전 종류 모르면 사전 찾아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알아는 게 다 공짜야. 그죠? 즉 사업과 관련된 것이 됐던 뭐 특히나 비즈니스에 관련된 것들이겠죠. 그런 지식 관련된 시스템들이 다 연동이 돼 있어서 내가 궁금하고 모르는 것들이 좀 있어. 그러면 디디 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자료들이 쭉 나와. 그럼 그거 보고 이게 이런 뜻이구나. 바로 그 자리에서 실시간으로 그게 해결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게 어디에 추가되어 있어?
ERP 시스템에 특히나 경영자 정보 시스템에 플러스 추가로 돼 있단 말이에요. 버튼식으로. 이해됐음? 자, 두 번째 DSS는요.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라서 얘는 Decision Support System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DSS. Decision은 의사결정이라는 뜻인데 그걸 Support 지원하는 시스템이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뭐 경영자가 상황 그 비즈니스 상황을 보고서 뭘 얘를 투자를 해야 될까 말까,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 걸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 지원해주는 그런 정보들이 있더란 얘기예요. 그다음에 CRM은요, 보통 CRM 많이 쓰는데 여러분들 그 백화점 같은 데 가시잖아요. 아니면 그 되게 큰 기업들 CRM이라고 많이들 불러요. 그다음에 여기다 CRM 파트, 디파트먼트라고 써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고객을 갖다 주로 전담하는 부서들이에요. 그래서 C는 커스터머, 그다음에 R은요 릴레이션십, 관계라는 뜻이잖아요. 그다음에 고객 관계를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더란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SCM이라고 붙으면 이것도 생산 쪽에선 제조업 쪽에서도 많이 쓰는 말인데 SCM이라고 그러면 공급망 관리하는 거예요. 지금 제조업인 경우에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대체가 얼마나 많은 그 저기 부품들이 필요하겠어요. 그 공급망이 원활할 수 있도록 그 체인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고 지금 이번에 저기 자동차 만들려고 할 때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가 부족하다 그래? 반도체. 그럼 반도체가 지금 얼마만큼 지금 재고가 있고 차 생산 계획이 얼마만큼 있는데 의사결정해야 되겠죠. 이거 들어올 수 있어? 언제 들어올 수 있어?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 계약 관계는 어때? 별거 다 궁금하겠죠. 근데 그 시스템에 보면 진행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딱 모니터링하고 찾을 수가 있어. 그다음에 또 다른 버튼을 누르게 되면 거기에 계약 관계 언제 진행될 건지 아직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들이 스케줄이 다 나와 있겠죠. 그런 것들도 관리할 수 있더라. 자, 여기까지가 현지에서 ERP 시스템에 보편적으로 좀 탑재되어 있는 기능들이 이 네 가지가 보편적이에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균형 성과표라고 되어 있는데 밸런스 스코어 카드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들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이렇게 보면 좀 어려워. 우리말로 해석해 놓으면 그 각 매장들이 됐든 간에 각 부서가 됐든 간에 어떤 성과 측정을 할 수 있는 그 뭐 부서가 됐던 아니면 그 지사가 됐던 아니면 지점이 됐던 그런 것들을 딱 클릭하면 그 시간 현재 스코어들이 쭉 나온단 말이죠. 그런 관리 시스템도 있어요. 그다음에 ABM 시스템이라는 것은 Activity Based Management라는데 활동 기준 관리라고 불리는 명칭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치 중심경 이것도 뭐 광고 같은 데 많이 나오는데 밸류 돈이란 뜻은 아니고요. 가치 중심으로 경영을 한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이렇게 정리돼서 사용되는데 이것 제가 다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재 다 있어요. 근데 그걸 한 페이지에 보기 편하게 제가 정리만 해놓은 것이랍니다. 자, 이런 정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확장형 ERP의 등장 배경. 뭐 등장 배경이 인터넷이 많이 지금 발달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런 게 등장 배경은 뭐냐면 기업 비즈니스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글로벌화 된 거는 맞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통신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죠. 지금 5G 지금 시행되고 있잖아요. 5G 다음에 뭐 나왔어요? 아나? 몰라요? 이번에 그 뭐지? 이름 뭐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 그 인터넷망 위성으로 제공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걔네는 우리처럼 이렇게 와이파이 이런 거 없어도 돼. 왜? 위성에서 직접 쏴주고 있어요. 그럼 끊기겠다 안 끊기겠다. 저 산골 오지에도 인터넷 다 돼요. 뭐 때문에? 위성에서 쏴주는 인터넷망 때문에. 근데 그거 벌써 상용화돼 있는 거야 이게 벌써. 일론 머스크가 했던 거. 그죠? 근데 그것도 지금 뭐라 그래? 위성간 뭐 지구에서 달에서 뭐 목성 뭐 이런 식으로 그 인터넷 통신망을 갖다가 지원해주기 위해서 개발해 놓은 건데 그걸 지구에다가 팍 쏴져 버리니까 인터넷 안 통하는 데가 없어. 근데 지금 우리가 그걸 이용하지는 못하죠. 우리 그 전 단계인 이제 5G 통신망이 빠른 걸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이 변화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변화한다는 뜻 자체는 기술의 문명이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ERP에 이런 것들이 계속 부가적으로 더 붙으면서 더 효율적으로 실시간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많은 정보들을 신속하게 바로바로 전달해 준다는 얘기죠. 자, 다음에 기업 외부 프로세스와의 유연한 통합에 대한 요구. 필요에 따라서는 외부에 있는 다른 매체들하고 연결도 되고 하다못해 여러분 여기 화상으로 충분히 다 통화 뭐죠? 의사소통도 할 수 있을 뿐더러 회의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그 각 대통령들 어디서 회의해요? 모여서 해요? 아, 모이긴 모이지. 화면으로 모이잖아. 그죠? 그것도 기술이 그 정도 안 됐다면 옛날처럼 전화통 들고 이렇게 할까? 전 세계 다 이렇게 들고? 아니죠? 즉, 환경도 변하고 외부와의 이 프로세스 통합에 대한 것들이 많이 발전하더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번에도 그 얘기 들었나? 여기 삼성하고 LG하고 협업하기로 했다고. 원래 삼성은 삼성대로 그 화면 디스플레이 하는 사업부가 있었고, 근데 LG가 그 디스플레이 사업부는 삼성보다 우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공급받느니 우리 둘이 협업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 만들 때 디스플레이 패널을 다 얻어 쓴다. 그냥 LG 거 써버리는 거야. 근데 얘네들 경쟁 관계에 있을 때는 LG에서 중국에 수출하고 삼성이 중국에서 그 패널을 거꾸로 수입하는 이런 케이스로 거래를 했단 말이죠. 왜? 경쟁 관계니까. 그런데 지금 그게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협업되는 게 그로 인해서 그 창출될 수 있는 부가가치 이거 눈에 보이지도 않아. 어마어마해요. 삼성, LG는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기업들이잖아요. 바로 이런 거. 그러면 서로 코퍼레이션 할 수 있는 코워크 할 수 있는 환경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서로 필요한 것들 자료들 바로바로 볼 수 있고 의사결정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외부의 필요성도 막 느껴지고 연계성도 필요하게 되다 보니까 이 기존에 쓰고 있는 ERP 시스템에다가 얘네들 하나씩 잠깐만 붙이는 거야. 그래서 이거 누를 때 재고용 여기 디스플레이 패널이 지금 어느 정도 됐나? 우리 이번에 G 폴드 22 이게 몇 대가 생산돼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다 지금 수요가 그만큼 있는데 만들 수 있는 그거는 확보가 돼 있나 수시로 체크해보고 안 돼 있으면 LG 쪽 연결해가지고 그쪽에다가 이거 지금 상황이 어떻게 통신 의사 커뮤니케이션이 빨라지고 의사 결정도 엄청나게 빨라지더란 얘기죠. 그게 왜 가능해요? 통신 속도 그죠? 그다음에 이런 인터넷 속도 이런 것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그럴 거 아니겠냐는 거죠. 앞으로 이렇게 오프라인에 나와서 수업할 필요가 있을까? 시간상으로도 여러분들 가능하겠죠? 아니 영화 같은 데 보면 제가 이렇게 앉아서 뭐 앉아서 하든 서서 하든 간에 집에서 여러분 그냥 앉아 있는데 홀로그래피로 쫙 나와고 설명 똑같이 해주면 되잖아. 그죠? 그 기술이 지금 없나? 비싸서 그렇지? 있어요. 음. 자, 그 다음에 기존 ERP와 타 솔루션 간의 연계에 대한 요구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게 지금 이런 확장형 ERP가 나타나게 되는 배경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랍니다. 오케이? 자, 잠깐 쉬셨다가 여기 다섯 번째까지 자 이렇게 확장형 ERP라는 게 이러한 그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외부 연결 그다음에 다른 솔루션들하고 연결 그다음에 그 협업 코워크 하는 것들에 대한 외부 그러니까 우리 것만이 아니라 외부하고 자꾸 연결되는 거야. 의사결정을 하는데도 그다음에 범위가 조금 커지니까 근데 그게 대충 의사소통하면 되는 게 아니라 신속하게 실시간으로 의사결정을 하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더라는 얘기죠. 특징이 뭐 있나 그거 한번 보니까 비즈니스 환경 변화라는 게 기업 외부 프로세스까지도 웹 환경을 지원해서 하다못해 위로 여기 뭐 맨날 나오는 러시아의 그 위성이 지금 걔네 그 군사적인 많은 것들이 배치되기도 다 보이잖아 그거. 그럼 그게 전쟁하는 거야? 나 어디 있어? 그러고 가르쳐주고 공격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죠? 근데 이런 환경이 바로 첨단으로 지금 이런 통신망이라든지 이런 인터넷이 발달하고 있다는 외부 환경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상거래 지향적인 프로세스로 통합 장사하는 게 외부 유연성이라는 게 아까 얘기 구글 말고 아마존
아마존이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상거래가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아마존이잖아요. 그런 상거래 지향적인 프로세스로 계속 통합이 되고 있더라. 그다음에 의사결정을 할 때 더 향상된 의사결정을 지원해준다. 그다음에 이 비즈니스에 대비할 수 있는 기능까지도 연결이 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ERP, 확장형 ERP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들은 어떤 게 포함되어야 될까? 우선 여기 고유기능, ERP에 대한 고유기능, 각 기업에 아까 회계, 인사, 생산 뭐 이런 데 있죠? 고유 그런 기능들은 다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경영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의사결정 시스템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베스트 프랙티스라 그랬었죠. 선진 정보화 지원 기술 그것도 추가가 돼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전문 그 비즈니스의 전문적인 내용들도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산업 유형별로 거기에 대한 정보도 지원해 줄 수 있다면 더욱 좋겠죠. 자, 그럼 고유 기능이라는 게 뭐예요? 아까 했던 이런 것들이죠. 판매에 있어서 우리 포스 시스템은 재무 회계 배울 때도 제가 얘기해 드렸던 거죠. 그러면 이 포스 시스템은 판매가 되는 즉시 포스 한번 삥 쏘면은 거기 원가라든지 매출이든지 한꺼번에 그냥 실시간으로 바로 기록되죠. 그럼 그 자료 바로 누가 볼 수 있어요? 최고 경영진까지 다 볼 수 있단 말이죠. 실시간으로. 그런 것, 아까 했던 SCM, 그 공급망 관리, 우리 지금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원자재들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상품 얼마만큼 재고가 있는지, 공급망은 어떻게 지금 연결되고 다 볼 수 있단 말이죠. CRM, 아까 얘기했던 기본적인 기능들이 여기 있단 말이죠. 현재의 것들이에요. 그다음에 경영 혁신을 위해서 추가될 것들이 뭐가 있느냐? 아까 좀 바로 설명해드렸던 여기 KMS라고 KSM 뭐죠? 지식경영, 날리지 매니지먼트 시스템 KMS라고 썼던 거, 그거 제가 한글로 줄여서만 이렇게 쓴 거예요. 앞에서 그 영어 약자로 썼던 것들이 있었죠. 전략적 DSS라는 거,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전략계획 수립, 시뮬레이션 기능 추가, 뭐 이런 것도 있고, 경영 혁신 확대 지원. 그다음에 아까 선진 정보와 기술 지원 기술 추가라고 되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IT 기술 개발 그다음에 도입할 때 국내 국외 표준 이런 것들이 다 통일되어 있어야지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표준화되는 거 써야 된다. 무역거래라든지 지금 글로벌이라 그러면 진짜 우리 지구촌 하나가 말 그대로 지구촌이잖아요. 이거 모든 게 전환 변환이 될 수가 있어야 돼요. 바로바로. 무역거래가 됐던 기업 간 상거래가 됐던 유사업종 간의 그 공동구매 활발해지고 있죠. 그래서 저 개방형 시스템이 좀 대세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난주인가 제가 뉴스 얼핏 들으니까 여러분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아이폰은 그 꽂는 여기 그거 있잖아요. USB 형태가 자기네들 것만 독특하게 다르죠. 근데 그게 효율적일까 비효율적일까? 비효율적이죠. 그러면 자기네 회사 입장에서는 그게 독특하고 좀 저기 자기네 것만 추구하는 어떤 기술에 그게 있다고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지구 글로벌한 차원에서 보면은 그건 엄청난 소비란 얘기죠. 거기다가 서로 다른 호환성이 안 되는 것 때문에 똑같은 충전기가 배로 다르게 또 생산이 돼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통합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소비를 갖다가 촉진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망가지게 하는,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망가지게 하는 그런 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유럽에서도 지금 이런 하다못해 그 충전기 같은 경우 삼성 갤럭시 걸로 통일하려고 이게 C 타입인가 아마 그렇다고 그러죠. 그런 걸로 통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보면 USB도 선 하나에 여러 개 다양하게 충전시킬 수 있는 그런 거 나오잖아. 그죠? 왜 저렇게 해야 돼? 하나만 있으면 되게끔 만들면 될 텐데 크게 특별하게 뭐 저기 한 게 아닌데. 그래서 국내 국외 지금 글로벌화 되어 있기 때문에 표준은 어디에나 우리 ERP 시스템은 중요하다는 얘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글로벌한 상황에서는 이 비즈니스라든지 앞으로
전문화라 그랬는데 미래 ERP, 차세대 ERP가 있죠. 아까 얘기했던 인공지능 AI라든지 그다음에 클라우딩 서비스라든지 그다음에 빅데이터라든지 요런 용어들하고는 앞으로 여러분들은 훨씬 더 친숙한 삶을 살아가시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음성 인식 기술 지금도 있죠. 제가 이거 갤럭시 9인데 여기 틱 치면은 하이 비스비 나올라 하면은 네 반응하더라고요. 음성 인식 기술이 지금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옛날에 뭐 말로 하게 되면 말로 찾아주고 그러잖아요. 뭐 근데 지금 저도 내가 얘한테 적응이 안 돼가지고 명령어로 뭘 어떤 말을 해야지 어디까지 알아들을 수 있는지 걔를 아직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지난번에 누가 했었나 제 거 유튜브 방송 보다 보니까 거기에 음성 자막 기능이 있더라고요. 유리 씨가 했나? 근데 내가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걔가 막 이상하게 나오는 게 나는 그걸 처음에 유튜브 만든 사람들이 타이핑을 잘못한 건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라 녹음했던 그 음성을 인식해서 걔가 거기 자막으로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뭐 오타들은 많이 있긴 하더라고요. 아직도 한계가 좀 남아있다는 얘기긴 하겠죠. 근데 신기했어. 그러면 자기가 녹음만 하면 필요한 거에 따라서 문자로. 근데 하여튼 신기하게 가더라.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전문화 확대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산업 유형 ERP를 가장 활발하게 사용하는 업종이 주로 제조기업이죠. 이제 점점점 어디로 넘어가요? 금융, 건설 이렇게 정보기술이 계속 발달을 하고 있을 것이고요. 우리 주변에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이 앞으로 이런 그 형태를 띠면서 발전을 해 나갈 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확장형 ERP에 지금 포함되어야 될 기본적인 사항들이고 현재 계속 가속적으로 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으로 ERP 시스템은 있어야 돼요. 그랬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ERP 시스템과 그다음에 이 비즈니스 특징이에요. 이런 아까 설명을 쭉 해드렸는데 이런 확장형 ERP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기본 ERP, 확장형 이 비즈니스에 관련된 지원. 그 다음에 두 개가 있으면 된다. 이게 결합된 형태예요. 뭐가? ERP2 또는 EERP라고 하는 거예요. 자, 기본 ERP는 우리가 얘기했던 영업, 물류, 생산, 구매자재 이거죠. 회사의 그 인프라 관련된 부서들 거를 얘기하는 거고 얘네들은 특징이 기본 ERP는 모듈별이라는 것도 처음에 설명해 드렸었죠. 거기에 반해서 확장형 ERP에는 이비즈니스 지원 시스템으로서 인터넷 기반으로 그 다음에 글로벌화 됐으니까 기업, 국가 간 정보 교환, 기술 이전, 시장 분석, 그 다음에 거래 촉진 이런 역할을 다 담당할 수 있는 것들이 추가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비즈니스 시스템의 종류 요걸 보시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던 지식관리 시스템 있죠? 이게 바로 이 비즈니스 시스템의 종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지식관리 시스템은 아까 제가 용어만 설명해 드렸잖아요. 이런 거예요. 인적자원 조직, 단위 지식을 체계화 또는 공유, 그다음에 핵심 사업 추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연결되게끔 정보를 제공해주는 시스템을 지식관리 시스템이라고 부른다. 그죠? 인적자원 조직이 됐던 단위가 됐던 그런 지식, 그다음에 체계화되어 있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핵심 사업 추진 역량을 서 결과론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식관리 시스템이라고 그러고 아까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경영할 때 뭐 문제들이 이것저것 많이 생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어야지만이 등등 신속성이 빨라질 수 있겠죠. 복수 대안을 개발하고 비교 평가한 다음에 최저간을 어떤 걸 선택하면 좋을까 뭐 이런 걸 따질 수 있는 걸 의사 결정 시스템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경영자 정보 시스템 아까 EIS라고 불렀던 거 있었죠. 경영 관리자가 전략 수립을 하거나 의사 결정을 할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그 다음에 주요 핵심 정보들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경영진이 세세하게 우리 보는 것처럼 모든 정보 다 일일이 보고 있을까? 아니겠죠? 핵심되는 것만 그걸 보고 결정을 한다는 얘기죠. 세세한 것들은 그 부서의 영업부, 생산부, 회계부서 각각의 장들이 의사결정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 결정사항으로 모아져 있는 것들 그것만 컨트롤해서 의사결정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럼 위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 A라고 결정했으면 밑에 있는 다른 그 부서장들은 그걸 또 분간을 해서 그 밑에는 하위 조직에 있는 다른 의사결정들을 그거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죠. 그다음에 고객관리 시스템 당연히 고객을 계속 유치하고 장기 지속 유지하려고 하겠죠. 마케팅이라든지 판매, 고객 지원 서비스를 자동화하고 신속하게 파악해서 응대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게 아까 CRM이라고 불렀던 것이었었고요. 아까 했던 그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공급망 관리 있죠. 부품 부품 공급업자라든지 그다음에 생산자, 판매자, 고객, 물류 흐름을 하나의 가치 사슬처럼 체인을 연결해가지고 얘가 요즘 여기 여러분들 물건 배송 주의하잖아요. 어디에 와 있습니다. 다 나오죠. 요거예요. 편리하지 않던가요? 아 옛날에는 며칠 걸린다 그러면 그냥 잊고 살았는데 요즘은 궁금하면 또 우리 급하잖아. 어디쯤 와 있을까? 그러면 사람이 좀 안심도 되고 아 언제쯤 받을 예측을 할 수 있죠. 그런 게 바로 이런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는 여러분들도 많이 하고 있죠. 상거래가 꼭 물건만 거래해요. 전자문서들 많이 있죠. 여러분 필요한 것들 은행에서 뭐기 뭐 읽어봤으면 계약서 뭐 등등 다 클릭만 하면 되잖아요. 하다못해 여러분 전자화음도 클릭하면 되죠. 이게 실물이에요? 아니잖아. 전자문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전자상거래에 대한 게 어마무시하게 발전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아마존이 최대 중에 하나. 아마존은 여기서 몇 가지 시스템이 있을까?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전략적 경영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전략적 경영 시스템은 말 그대로 뭔가 회사의 경영 전략에 있어서 회사 전체적인 비전을 갖다가 결정할 수 있게끔 그 서포트해주는 시스템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기업의 가치 창출이라든지 주주의 이익 증대 또는 주요 관리 프로세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신속한 성과 측정, 그다음에 대안 수립이 가능한 SEM이라고 하는 그 SM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건 Strategic Enterprise Management라 해서 전략적인 기업 경영 시스템, 관리 시스템, 운영 시스템 이렇게 부르는 것들이에요. 자,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면 얘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여러 가지 시스템들 중에서요. 거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 회사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 그런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균형 성과표 BSC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까 BPM 가치 중심 경영이라고 그랬었죠. 이런 것들이 전략적 경영 시스템에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아까 활동 기준 경영 이래서 ABM이라고 불렀던 거 있잖아요. 요 세 가지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했던 여러 가지 그 뭐죠? 그 ERP 시스템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확장형 ERP이기는 하지만 얘는 전략적 기업 경영 시스템에 해당되는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항목들을 섞어놓고 찾으려면 금방 찾을 수 있도록 구분을 해 두시는 게 좋겠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면 균형 성과표는 뭔가요? 기업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업 성과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재무 측정 그 지표하고 비재무 측정 지표를 반영해 놓은 표. 간단하게 우리 기업의 경영 성과는 손익계산서만 먼저 배웠었잖아요. 근데 거기 이외에 그런 경영 성과가 재무적인 측정, 재무지표뿐만이 아니라 그 재무제표에 들어가지 않은 비재무적 측정 지표도 결합돼서 평가할 수 있는 표 그거 갖다가 균형 성과표 밸런스드 스코어 카드라고 부른대요. 이렇게 성과 평가를 통해서 미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편입니다. 그다음에 가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주주 가치 주인 그 극대화가 목적이다. 지속적인 가치 여기는 일단 돈 버는 것도 뭐 거긴 하겠지만 여러분 가끔 그 TV에서요. 아니 무슨 뭐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나 가전제품이나 이런 걸 갖다 선전하는 게 아니라 기업 자체가 우수하다. 우리 기업은 뭐라 기업이 광고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만드는 걸 광고하는 게 아니라 왜 거기서 만드는 건 워낙에 많아.
그러니까 우리 기업은 신뢰하고 믿을 수 있고 등등한 그런 브랜드입니다. 기업을 가치가 중요한. 그래서 가끔 이런 얘기도 나오죠. 삼성이 브랜드 가치가 얼마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존닷컴, 그다음에 뭐 유명한 LG, 뭐 포스코, 우리나라 회사들, 그다음에 그 전기차 만드는데 어디에요? T자인 거, 테슬라. 어, 이런 기업 가치가 얼마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 기업의 가치, 기업 가치가 중요하게 경영의 핵심이 된 회사들도 많이 있다는 말이죠. 그걸 뭐라고 부른다? 가치 중심 경영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이게 포괄적인 경영 철학, 경영 기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활동 기준은 뭘까? 프로세스 관점에서 활동 분석을 한대요. 원가 동의 및 성과 측정. 그다음에 고객 가치 증대, 원가 절감 모드. 활동 기준 그 경영은 결국 포인트가 어디에 있어요? 이익 개선이에요. 활동 어떤 활동이겠어요? 장사하는 활동이겠죠. 그죠? 근데 가치 중심은 장사하는 활동이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럴 활동을 하는 기업의 그 철학이 가치에 있다, 값어치 있는 것을 한다, 뭐 이런 식이겠죠. 자, 그래서 전 설명 앞에서 해드렸던 내용을 그러면 기존에 있던 ERP하고 이렇게 확장된 그 ERP의 비교를 한번 해보면 마지막 항목이 되겠죠.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ERP는 기업 내부의 최적화가 목표인 반면에 ERP나 ERP2는 기업 내부가 아니라 기업 내부, 기업 외부 최적화가 목표예요. 그래서 확정이 된 거예요. 자, 구분을 보시게 되면 ERP는 목표가 기업 내부 최적화, 기능은 요거, 프로세스는 기업 내부죠 다. 그다음에 시스템 구조는 웹, 그다음 그 인트라넷이라고 그러는 게요. 그 기업 내에만 있는 것들을 갖다가 인트라넷이라고 그래요. 인터넷은요, 전 세계로 개방형으로 열리는 게 인터넷. 데이터는 기업 내부 생성 활용이 되는데 ERP, 확장형 ERP는 어떻게 틀리대요? 얘는 기업 내부 외부 다겠죠. 그다음에 기본에다가 아까 얘기했던 이 비즈니스 있었죠. 여기 SM 시스템 조금 전에 세개 봤던 거 있잖아요. 이 비즈니스 시스템하고 여기 SEM 시스템 여기 차별화가 구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ERP2에 들어가 있는 건 똑같지만 이 비즈니스 시스템에 해당되는 거, 그다음에 SEM 시스템에 해당되는 거 세 가지. 아까 VBM이라든지 ABM이라든지 고 있잖아요. 그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해두시라는 얘기죠. 아니 그렇게 하게 되겠죠 뭐. 시험 문제 물어볼 테니까. 확장형 ERP는 기업 내부 외부 다 통합 프로세스라 했죠. 웹 기반인 건 똑같아요. 그렇지만 ERP 시스템은 폐쇄성을 갖고 있죠. 기업 내부에서만 운영되니까. 근데 확장형 ERP는 개방성을 갖고 있어요. 내용은 전 확장형 ERP하고 ERP 구분만 됐다면 보기들 목표가 됐던 기능이 됐던 프로세스가 됐던 구분을 하시는 데는 별반 어렵지 않게 찾아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ERP 시스템의 구성 요소는 아까 얘기했던 거 기본형 ERP, 이비즈니스, SEM 세 개라고 했죠. 자, 기본형은 봤던 거, 최종 정리한 거, 결국은 이 5가지 파트에서는요. 5번째 파트에서는 요것만 잘 구분해서 기억하실 수 있으면 끝. 왜? 여기서 물어볼 거니까. 잘했죠? 박수. 자, 수고하셨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지막 6번째 파트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